운동도 하고 음식도 나름 조심하는데 왜 몸은 계속 붓고 살은 잘 안 빠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할까요? 병원에 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 범위예요 라는 말만 듣고 돌아온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괜찮다는데 왜 몸은 이렇게 무겁고 불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몸속 만성염증입니다. 만약 이 염증을 관리하지 못하면 다이어트 실패는 물론 만성피로, 통증, 그리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성염증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관리법까지 완전히 파헤쳐보겠습니다. 1. 염증이란 무엇일까? 급성염증 vs 만성염증. 염증은 원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손가락을 베면 어떻게 되죠?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욱신거리며 아픕니다. 이게 바로 급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상처 부위로 달려가서 세균을 잡고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끝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 몸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의 특징. 만성염증은 이렇게 다릅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에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속됩니다. 서서히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집의 벽에 생긴 미세한 균열처럼 당장은 무너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 전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염증이 바로 다이어트 실패, 만성피로, 각종 통증의 진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 지표 CRP. 병원 검사에서 CRP, C반응성 단백질이라는 항목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정상 범위는 보통 0.3mg/dl 이하인데 1.0을 넘어가면 만성염증 상태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계속 높은 편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만성염증이 쌓이면 생기는 변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만성염증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런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하시나요? 신체 증상. 아침마다 손발이 잘 붓는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뻐근하다. 관절이나 근육에 잔 통증이 자주 있다. 피부 트러블이 계속 반복된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붓는다. 대사 관련. 살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빠진다. 특히 배 주변 살이 안 빠진다. 단 음식, 탄수화물 간식이 계속 당긴다. 식사 후에도 계속 배가 고프다. 에너지 앤드 수면. 잠을 7에서 8시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가 온다.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나이 탓 혹은 체력 탓으로만 돌리지만 사실 이는 염증이 우리 몸의 핵심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염증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1.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어 만성 피로가 옵니다. 2. 호르몬 불균형. 염증은 갑상선, 성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신경 전달 물질 교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이 방해받아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3. 염증은 왜 계속 생길까? 가장 큰 오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증은 기름진 음식 때문에 생긴다. 물론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 가공육 같은 음식도 문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먹으려고 샐러드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는 분들 중에도 만성염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성염증을 계속 키우는 진짜 원인은 복합적이고 연쇄적입니다. 염증을 키우는 4가지 핵심 악순환. 혈당의 반복적인 급상승 인슐린 저항성. 장 건강 붕괴장 누수.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패턴. 만성 스트레스 코르티솔 과잉. 이 4가지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악화시키고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 당기고 혈당이 급상승하고
잠을 설치게 되고 장 건강이 나빠지고 염증이 증가하고 다시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염증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4. 혈당과 염증의 관계. 첫 번째 원인, 혈당 롤러코스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강력한 염증 물질들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L-6,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악순환. 이 상태가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두 번째, 췌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다시 염증을 유발하는 완벽한 악순환 고리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음식 패턴. 특히 이런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흰쌀밥 단독 섭취, 밀가루빵, 면, 과자, 단 음료, 주스, 탄산음료, 커피, 시럽, 가공 간식, 과자, 초콜릿, 시리얼.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 먹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식빵 2장 먹고 점심에 국수만 먹고 오후에 초콜릿 먹고 저녁에 흰쌀밥 먹는 패턴. 이렇게 하루에도 4번에서 5번씩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몸은 항상 염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비만과 염증의 관계. 특히 배 주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 자체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 분들은 염증 수치가 높고, 염증 때문에 살이 더 안 빠지고, 살이 안 빠지니까 염증이 더 심해지는 이중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5. 장이 망가지면 염증이 퍼진다. 두 번째 원인, 장항 건강 붕괴.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 면역의 사령탑이라고 부릅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란? 건강한 장벽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만 통과시키고 유해 물질은 차단합니다. 하지만 장벽이 손상되면 타이트 정션이라는 연결고리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음식, 입자, 독소, 박테리아 찌꺼기,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몸의 면역 반응. 몸은 혈액으로 넘어온 이 물질들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전신에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 피부 트러블, 아토피, 여드름, 식품 알레르기 증가, 자가면역 질환 악화, 복부 불편, 가스, 더부룩함. 장을 망가뜨리는 요인들. 그럼 뭐가 장벽을 손상시킬까요? 1. 항생제 남용. 필요할 때는 써야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장내 좋은 균까지 죽입니다. 2. 가공식품. 유화제, 인공감미료 같은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킵니다. 3.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4. 수면 부족. 장도 밤에 회복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장벽 재생이 안 됩니다. 5. 특정 약물. 진통제, 엔세이드를 장기 복용하면 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 뇌축의 연결. 더 놀라운 건 장과 뇌가 미주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90%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기분이 다운됩니다.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속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6. 염증을 키우는 의외의 습관. 세 번째 원인, 수면 부족.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염증을 청소하고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늦게 자는 습관.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는 멜라토닌 분비와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염증 제거가 안 됩니다. 세포 복구가 안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패턴. 평일에 5시간 자고 주말에 10시간 자는 패턴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수면 부채는 단순히 시간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은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인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죠. 하지만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으면 1. 면역 시스템이 무뎌집니다. 2. 오히려 전신 염증이 증가합니다. 3. 장벽이 약해집니다. 4.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끄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의외의 염증 유발 습관들. 운동 후 단 음식 보상. 오늘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건 혈당 스파이크와 염증을 동시에 일으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운동 직후는 근육이 영양소를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단순당이 아니라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참는 성격. 괜찮아, 참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분들. 정신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몸은 계속 비상 상태입니다. 입으로 숨쉬기. 코막힘이 있어서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있다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구강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잇몸 염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염증을 줄이는 현실적인 루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3일 동안 완벽하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점짜리를 6개월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염증 관리 기본 루틴 5가지. 1. 아침 공복에 물 1컵 플러스 레몬 반쪽.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장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수분 공급으로 혈액순환 개선. 2. 탄수화물 단독 섭취 절대 피하기. 밥이나 빵을 먹을 때는 반드시 단백질 플러스 채소와 함께. 순서도 중요.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이것만으로도 혈당 급상승을 50% 줄일 수 있습니다. 3. 식사 후 10분 가볍게 움직이기. 설거지,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뭐든 좋습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저녁 식사 후 특히 중요합니다. 4. 밤 11시 이전 취침 목표. 염증 청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핵심. 주말에도 플러스 1시간 이내로 유지. 5. 하루 한 번 깊은 호흡 5분에서 10분. 4-7-8호흡법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 부교 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3개월 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추가 염증 관리 팁. 장 건강을 위한 습관. 발효식품주 3회 김치, 된장, 요거트.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 양파, 마늘, 바나나. 물 하루 1.5에서 2리터. 움직임 습관. 1시간마다 3분 스트레칭. 주 3회 30분 걷기. 근력운동 주 2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 유발. 환경관리.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 잠들기 2시간 전 블루라이트 차단. 아침 햇빛 10분 쬐기. 팔염증 관리에 도움되는 음식 방향.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한 조언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먹느냐입니다. 3가지 음식 원칙. 원칙 1. 가공도가 낮은 음식. 포장지를 뜯지 않은 음식. 재료가 5가지 이하인 음식. 할머니가 알아볼 수 있는 음식. 원칙 2.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 순서. 1. 채소 샐러드 먼저. 2.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 3.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이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칙 3. 자항을 자극하지 않는 조합. 본인에게 맞지 않는 음식은 과감히 줄이기. 흔한 문제 식품 밀가루, 유제품, 가공육. 2주 제외 후 다시 시도해보는 제거, 재도입 방식. 항염증 음식 vs 염증 유발 음식. 적극 추천. 오메가3 풍부한 생선, 고등어, 연어. 다양한 색깔의 채소.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견과류 하루 한 줌.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강황, 생강. 줄여야 할 음식.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빵. 단 음료, 과자. 트랜스 지방, 마가린, 튀김. 가공육, 햄, 소시지. 과도한 알코올. 현실적인 적용법. 그럼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나요? 아닙니다. 8020 법칙을 적용하세요. 주중 5일은 원칙대로. 주말 일은 조금 여유롭게.
80%는 몸을 위해, 20%는 마음을 위해. 특정 슈퍼푸드를 일주일 먹는 것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1년 동안 누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염증 관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구염증 관리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나요? 1주차. 아침 부기가 조금 덜합니다.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면의 질이 약간 개선됩니다. 2에서 4주차. 에너지 레벨이 올라갑니다. 단 것이 덜 당깁니다. 피부톤이 맑아집니다. 2에서 3개월. 체중, 체지방 변화가 보입니다. 만성 통증이 줄어듭니다. 혈액 검사 수치 개선, CRP 감소. 6개월 이상. 체질적 변화를 느낍니다.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 중요한 마인드셋. 하루 이틀 잘못 먹었다고 염증이 폭발하지 않고 하루 이틀 잘 먹었다고 염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꾸준히 방향을 유지하세요. 몸속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힘든지, 염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시한 5가지 루틴 중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식사 순서 바꾸는 것부터, 10분 일찍 자는 것부터. 작은 변화가 쌓여서 몸의 신호를 바꾸고 몸의 신호가 바뀌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내 몸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중요고지. 이 영상은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더 많은 과학 기반 건강 정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염증 관리 경험도 공유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향과 함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